첫 전화 제가 직접 받습니다. 자타공인 차덕후 저 조코피가 추천하는 장기 렌트와 리스, 코피 빵빵, 취등록세, 보험, 정비, 비교 견적까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선택만 내리시면 됩니다. 차량을 출고하는 순간까지 제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코피 빵빵으로 연락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르브론 제임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2년 연속 올스타에 뽑히기도 했었고 이제 뭐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 주 금요일에 무려 50명의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함께 조코피 투어를 떠나게 되는데 레이커스 3연전을 보고 올 예정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참 기분이 요상한데 여기저기서 르브론 제임스와 레이커스의 이별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크 피셔가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양반이죠. 네, 거의 제 생각에는 한 1티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레이커스와 르브론 제임스는 서로 결별하기로 결정했다. 르브론 역시 레이커스를 떠날 준비가 돼 있고 레이커스도 르브론을 내보낼 준비가 돼 있다. 올 여름 벌어질 일에 대한 LA의 분위기는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완전히 발칵 뒤집어질 만한 그런 소식이죠. 왜냐하면 르브론이 떠날까 레이커스도 르브론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 안 한 걸 보면 서로 약간 미적지근하긴 한데 이렇게 제이크 피셔가 완전히 확인 사살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내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 현재 31경기 뛰면서 33.1분 40살 넘게 나이를 먹었는데 33분 이상 뛰는 것도 대단하죠. 21.9득점. 저는 이번 시즌 르브론 제임스의 평균 득점이 20점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는데 현재까지는 틀렸고요. 5.8리바운드, 6.6 어시스트, 그리고 1.1스틸 여전한 생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필드골 50.5%, 3점이 33%, 자유투가 73.7%로 전성기에 비해 내려왔지만 지금 리그의 웬만한 선수들보다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죠. 자, 볼륨과 효율은 전성기에 비해 확연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급락하진 않았어요. 급격히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또 르브론 제임스의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고 현재 은퇴 투어 안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저는 은퇴와 거리가 먼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우이의 활약상이든 아니면 르브론 제임스를 둘러싼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드레이먼드 그린, 르브론 제임스의 안티였다가 지금은 르브론 제임스를 완전히 떠받드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죠. 자, 클리블랜드는 르브론의 다리가 하나뿐이라고 해도 영입해야 된다. 르브론을 다시 불러들여서 클리블랜드 유니폼을 입힐 필요가 있다. 클리블랜드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르브론은 과연 트레이드 될까요? 저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르브론 제임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그냥 오르내릴 뿐이지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값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계속해서 루머에 르브론 제임스의 이름이 올렸던 건 2년 전 트레이드 시장, 그러니까 2년 때 이맘때쯤에 2년 전에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의 르브론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어요.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조 레이커 구단주가 지니버스 당시 레이커스 구단주에게 직접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니버스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리치 폴에게 한번 연락해볼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구단주 그룹에서 리치 폴 에이전트 대표에게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거절 의사를 밝힌 거였죠. 결국에는 골든스테이트는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르브론 제임스의 트레이드 루머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두 구단주가 직접 논의했을 정도이니까 실체가 있었고요. 또 워리어스는 그 이후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르브론 제임스 영입을 노렸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레이커스의 관계가 틀어졌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골든스테이트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고 저도 이걸 컨텐츠로 찍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뭔 망상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실체가 있었어요. 자, 이후에 브로니 제임스가 레이커스로 드래프트가 되면서 워리어스와 트레이드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됐죠. 자, 하지만 또 트레이드 루머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 오프시즌 플레이 옵션 PO를 행사하면서 르브론은 옵트인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커스로부터 연장 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르브론 제임스는 당연히 52밀에 달하는 플레이 옵션을 행사해야 레이커스에서 1년을 더 뛰면서 내 거취를, 내 행보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트인을 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놀라긴 했습니다. 레이커스가 연장계약 제의를 안 했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당초에 옵트아웃 이후에 FA로서 잠깐 풀리고 연장계약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결국에는 무산됐고요.
실로 오랜만에 2026년 여름에 비제 한적 FA로 풀리게 됩니다. 자, 당시에 바비막스의 보도에 따르면 르브론은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도 여전히 인기가 높을 거다. 하지만 높은 연봉과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걸림돌이다. 르브론을 데려갈 팀 입장에서 높은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인기가 높을 수 있지만 그 대가에 따른 리스크가 좀 크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현 시점 르브론 제임스 영입에 관심이 있는 팀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LA 레이커스. 네, 레이커스는 만약에 이건 브라이언 윈더스트의 보도이긴 했는데 엄청난 페이컷을 받아들인다면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를 FA로 잠깐 풀리게 되지만 다시 영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이컵 피셔의 보도 완전히 이제는 다음 시즌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뛸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간단합니다. 친정이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2년 동안 르브론 영입을 타진했던 팀이고 만약에 FA로 풀리는 르브론 제임스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입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의 연봉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연봉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50밀 이상을 받으면서 새로운 팀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도 꾸준히 링크가 돼 왔었습니다. 간단하죠. 르브론 제임스와 절친한 카이리 어빙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모두 댈러스 소속이기 때문에 댈러스도 계속 링크가 됐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윙이 약한 대표적인 팀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이건 제 뇌내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지에서 보도가 됐던 부분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현재 르브론 제임스와 링크가 돼 있다. 왜냐하면 윙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현재 추론이고요. 자, 기량은 르브론 제임스 여전합니다. 특히 클리블랜드 일기 때는 처음에 7년 동안 고생했었죠. 548경기 뛰면서 거의 28-77에 달하는 기록을 냈었고 이후에 마이애미로 재능을 가져갑니다. 4년 동안 4번 파이널 진출, 2번 우승, 그리고 평균 26.9득점. 크리스 보시, 드웨인 웨이드와 함께 슈퍼팀을 결성했지만 결국 에이스는 르브론 제임스였죠. 자, 그리고 나서 클리블랜드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4시즌 동안 301경기 거의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26.1득점, 7.7리바운드, 8어시스트, 필드골 50.6%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레이커스로 이적을 합니다. 현재까지 8시즌 450경기나 뛰었으니까 참 새삼 레이커스에서 오래 뛰긴 했어요. 26.3득점. 어마어마하죠. 30대 후반에 왔는데 7.8리바운드, 8.0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만 르브론 제임스의 기록도 좀 떨어졌고 영양가가 낮아진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올 시즌 경기당 30분 이상 뛴 선수 기준으로 르브론의 네트 레이팅은 마이너스 2.8로 전체 301위에 불과합니다. 좋지 않죠. 그리고 팀 내 13위예요.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는 마이너스 0.2로 팀 내 10위인데 현재 르브론의 네트 레이팅도 좋지 않고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1.5로 팀 내 거의 꼴찌입니다. 굉장히 세월을 참 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들이죠. 자, 공격에서는 여전한 기량을 과시 중이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수비 문제, 또 에너지 저하는 어쩔 수가 없고요. 레이커스 전체적으로 나오는 수비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성기 때 진짜 수비로 씹어먹던 그런 시절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데 세월을 비껴갈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들이 르브론 제임스는 왜 저렇게 태만하게 수비할까라는 그런 의구심보다는 그래, 공격에서 저런 생산력을 내고 있으니 수비는 참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두운 단면일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르브론이 이적한다면 어디로 갈까요? 아까 르브론과 링크된 현지에서 나왔던 그 팀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트레이드 내용이나 실체는 없습니다. 트레이드가 되긴 쉽지 않아요. 르브론 제임스의 연봉이 50밀이 넘기 때문에 이번 데드라인에 팀을 옮길 가능성은 없고 올 여름에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된 이후에 저는 이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루머를 바탕으로 한 르브론의 예상 행선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가능성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죠. 바로 친정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직전 고향팀 복귀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또 팬들은 환영합니다. 르브론, 본인, 그리고 미디어, 팬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낭만적인 스토리 라인을 완성할 수 있고요. 현재 로스터를 살펴보면 데리어스 갈랜드, 데니스 슈러더, 도노반 미첼, 샘 메릴, 그리고 딘 웨이드와 제일런 타이슨. 이거는 서로 주전과 비주전이 바뀌어도 되고요. 에반 모블리, 그리고 네이관 톰린, 제라드 알렌, 토마스 브라이언트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내년 여름에 클리블랜드로 합류했을 때 리스크는 일단 르브론은 또 우승하고 싶어 합니다. 우승하면서 내가 은퇴 투어 도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클리블랜드의 우승 경쟁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즌에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클리블랜드는 여전히 돈을 많이 내는 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전력을 낮출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로스터 새반짜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르브론이 합류한다고 해서 과연 클리블랜드의 전력 향상 우승 가능성이 높아질까? 이런 의문점은 들고요. 그리고 어떤 자산을 포기하면서 르브론 제임스의 몸값을 받아들일 것인가? 르브론 제임스는 아마 미니멈으로 합류할 가능성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도 분명히 포기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리스크는 충분히 존재하죠. 자, 두 번째 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자, 2년 전부터 트레이드 논의가 오갔던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아예 르브론 제임스와 링크가 되지 않았더라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골든스테이트는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의 조합은 올림픽을 통해서 완벽한 핏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물론 또 그때 이후에도 벌써 이제 2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강력한 라이벌에서 이제 말년에 한번 만나서 우리 진짜 꿈 같은 시즌 한번 보내보자. 이런 또 망상 아닌 망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죠. 전 세계 NBA 팬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요소를 지니게 됩니다. 커리도 우승 4번, 르브론도 4번. 이제 더 이상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은 낮으니 정말 시대를 풍미했던 라이벌끼리 한 팀에서 뛰면서 그렇게 저물어 가자. 이런 스토리 라인을 꾸린다면 이마저도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현재 로스터 스테픈 커리, 디앤서니 멜튼, 브랜디 포젬스키, 윌 리차드, 모제스 무디와 버디 힐드, 그리고 4번은 드레먼드 그린, 기 산토스, 5번은 호포드와 킨트 포스트, 버틀러는 현재 부상 중입니다. 자,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커리, 르브론 오케이. 그런데 디그린까지 늙었고 이 올드 조합으로 뭘 해보겠냐. 그래도 플레이오프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또 기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르브론과 커리 은퇴 이후에 골든스테이트는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이 미래 계획이 애매해질 수 있는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워리어스는 셀러리 캡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과연 르브론 제임스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불투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팀은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아까 현지에서는 마이애미 히트를 행선지 후보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이애미 히트를 언급하고 싶은 이유는 일단 최전성기를 보냈던 팀으로 복귀하는 거죠. 마이애미에서 4년밖에 뛰지 않았지만 4년 동안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냈었고요. 그리고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과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 관계입니다. 서로 리스펙하죠. 물론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초창기에는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 어깨빵하고 펜나일리 회장실 찾아가서 저 감독 잘라요.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리스펙하는 사이로 발전했고요. 그리고 현재 마이애미 히트는 템포를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인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덤 라로시라는 인물을 데려오면서 이제 스크린 세우지 말자. 피켄롤 없다. 노 스크린으로 갑시다. 올 아웃해서 드리블 드라이브 모션 오펜스 하자. 이런 전술이 르브론 제임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는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 약점을 메울 수 있는, 수비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술과 또 훌륭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즉 르브론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지닌 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마이애미의 현재 뎁스는 데이비언 미첼, 드루 스미스, 그리고 타일러 히로와 펠레 라르손. 타일러 히로는 현재 부상 중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노만 파웰, 하이메 하케 주니어, 앤드루 위긴스, 니콜라 요비치, 뱀 아데바요, 켈렐 웨어로 구성이 돼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갔을 때 굉장히 좀 핏이 잘 맞을 만한 그런 라인업이긴 해요.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이유이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펜나일리 회장은 여전히 마이애미의 보스예요. 그런데 펜나일리 회장과 르브론 제임스의 사이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머리 숙이면서 펜나일리 회장에게 보스님 저 왔습니다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르브론 제임스와 펜나일리 회장의 관계는 불편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마이애미는 계속해서 투자를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이애미 컨텐츠도 올렸습니다만 변죽만 계속 올려댔어요. 그랬던 팀이 과연 르브론 제임스의 말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히트의 미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르브론 제임스가 팀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 시점과 그리고 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은 올 여름 클리블랜드라고 봐야겠죠. 네,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더 이상 팀을 옮기거나 유니폼을 수집하거나 혹은
다시 한 번 더 클리블랜드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봤는데 제이크 피셔의 저 보도가 저 나름대로는 충격이었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르브론과 레이커스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나는 조코피 투어가 더더욱 저는 기다려지는데요. 공교롭게도 트레이드 마감일 새벽을 지나서 저는 그 당일에 출국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출국하기 전까지 컨텐츠 열심히 만들고 트레이드 다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또 사랑과 지원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